You are watching on Go Back Su World Now。有些朋友、有些歌迷可能是最近才加入这个铁粉的啊，不是，并不是真的一路走来的，知道？那也有一路走来，结果后面去支持韩团的，有没有？去听 K-pop 的有没有？哦，这边我要说一下，其实华流才是最屌的。虽然呢，有些韩剧真的拍得不错啊，然后有一些韩国的音乐也是真的不错的，但是我还是要说一下，华流才是最屌的，华流才是最屌的。 중화권의 최고 인기 가수 대만의 주거윤이 해외 투어를 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가 바로 태국입니다. 약 1000만 명에 이르는 많은 화교들이 살고 있기도 하고 태국 인구의 약 85%를 차지하는 타이족의 조상 역시 중국 남부에서 건너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타이족은 이미 1000년 전에 중국을 떠나왔기 때문에 이제 한족의 문화와는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그래도 중화권 가수를 대하는 감정은 다른 외국 가수들보다는 각별한 면이 있습니다. 더불어 센트럴그룹, CP그룹 등 태국 경제를 이끄는 대표 기업들이 화교들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그만큼 태국은 중국과 문화적, 경제적으로 깊게 얽혀 있는 것입니다. 태국은 대한민국 영토의 약 5배가 넘을 정도로 큰 국토와 7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와 인구 수만 따지면 유럽의 프랑스와 매우 비슷합니다. 또한 매우 소형이기는 하지만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스페인에서 건조된 엄연한 항공모함인 짜끄리 나루에벳을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위대한 짜끄리 왕조라는 이름을 가진 이 항공모함은 안타깝게도 돈 먹는 하마로 취급되어 1년 중 대부분을 항구에 정박시켜 주로 관광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도층의 능력이 부족하니 아까운 태국 국민들의 혈세만 낭비되고 있는 것이죠. 태국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 수많은 유적지,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야외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인기 있는 세계적인 여행지입니다. 2023년 기준 아시아에서 중국에 이은 2위로 무려 28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했습니다. 이처럼 관광업은 태국 경제의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반면 제조업은 아직까지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제조업의 경제 기여도는 30%에 불과합니다. 태국이 2018년 처음으로 인당 평균 소득 7,000달러를 돌파한 후 아직까지 7,000달러 선에 머물러 있는 이유 중 태국 제조업의 부진은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외국 자본에 의존해 단순한 부품 생산 및 조립 등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의 내수가 급감하자 중국 기업들의 과잉 생산으로 인한 저가 수출이 늘어나면서 태국 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내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인해 건설 경기가 부진하여 철강 제품의 수요가 줄어들자 중국 제철 기업들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엄청난 물량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대부분 철강사들이 실적 악화를 겪고 있으며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마저 45년 넘게 가동해온 포항제철소 1선제 공장까지 폐쇄했을 정도입니다. 태국의 철강 산업의 제조업 지수는 2021년 102.07에서 2023년 82.2로 하락했을 정도로 큰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 사이에 미국과 유럽의 가구, 장난감, 의류 산업은 이미 중국 저가 상품들로 인해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 차이나 쇼크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선진국의 노동 집약적 산업들은 대부분 동남아 등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동남아가 중국의 시생량으로 정조준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수출이 증가할수록 태국 전체 산업의 제조업 지수는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경쟁력이 취약한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의 과잉 생산, 밀어내기 수출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왕족과 상류층들이 부를 독점하고 있는 태국의 경제 상황에서 서민들이 중상층으로 올라서기 위해서 필수적인 수단이 제조업의 발달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일부러 가난한 삶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태국처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사회는 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중국 GDP의 약 20%를 수출이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이를 더 늘려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고 있기에 앞으로 중국 저가 상품의 공세가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실제로 2020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태국의 전체 수입 중 중국은 이미 24.5%로 1위인데 수년 안에 비중이 30% 이상으로 늘어나 더욱더 중국 경제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국이 현재 무역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산업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산업 육성으로 흘러 들어가야 하는 국가 자본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태국군의 장성수는 2021년 기준 무려 1,700명에 달하며 이는 병사 212명당 1명의 장군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군의 전체 장성수는 약 1000여 명에 불과합니다. 국군 역시 장성수가 병사 1000명당 1명인 약 400명인 것을 감안하면 태국군의 장성 숫자는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9년 5월 라마 10세는 26세 연하의 수티타와 결혼하는데 왕비가 되기 전 그녀의 직업은 타이 항공의 승무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당시 왕세자 신분이었던 라마 10세가 그녀를 자신의 개인 경호부대 부지휘관으로 채용합니다. 스튜어디스가 대체 무슨 경호 업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심지어 결혼 당시 수티다의 계급은 무려 근위대 육군 대장이었습니다. 2019년 7월에는 시나닛이라는 여성을 후궁으로 들입니다. 그녀는 왕씨 육군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조종사 교육을 받은 뒤 왕씨 근위대에서 근무했는데 계급이 무려 소장이었습니다. 실제 태국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군대에서 복무하는 수많은 장교들 중 과연 몇 명이나 장성으로 진급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중국 시진핑 주석의 부인인 펑리위안 여사 역시 중국 인민해방군 장성입니다. 능력에 따른 인력의 승급, 배치가 아니라 권력자와의 관계에 따라 진급되는 건 전형적인 후진국의 행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태국이 동남아시아 한정 강국인 것은 맞습니다. 올림픽에서도 인도네시아와 함께 동남아 국가 중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했으며 축구 역시 비록 월드컵 본선에 단 한 번도 진출하지 못했고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 있을 때는 일격을 당한 적도 있지만 현재까지 스즈키컵 최다 우승팀인 동남아의 맹주입니다. 그 외 GDP, 인당 소득, 문화 등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비교하면 종합적으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죠. 아마 이런 면이 태국인들의 자부심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었던 요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부심이 큰 사람일수록 본인이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더 크게 화가 나기 마련이죠. 태국 여행사협회 회장은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더 저렴한 베트남과 중국 등으로의 여행이 늘어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태국에서는 한국 여행 금지 운동이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이 태국 관광객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최소 1-2년은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 보면 2023년 기준 무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중 태국인이 14만 5천 명으로 전체 7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최저 시급이 태국의 최저 1급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돈을 벌려고 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일부 태국인들의 무책임한 행동들은 한국 사회에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2023년 통계를 보면 한국에서 외국인이 저지른 2263건의 마약 범죄 중 태국인이 저지른 게 무려 832건으로 다른 국가들을 큰 차이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국인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서운함에 앞서 왜 한국이 자신들을 그렇게 대우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는 성숙함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요즘 외국인에게 이중 가격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태국만큼 광범위하게 오랫동안 적용하고 있던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관광지는 애초에 외국인과 태국인들이 지불하는 가격을 구분해서 표시하니 그나마 외국인들을 속이려는 마음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부 음식점 등에서는
태국에서는 같은 메뉴인데 태국 문자로 표시한 가격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 가격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국 문자로 표시한 가격은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태국인들은 더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고 태국 문자를 모르는 외국인들은 이중 가격제라는 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더 비싼 비용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태국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이런 행동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문화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는 게 황당하기도 합니다. 중국의 오만한 태도가 국제사회에서 비판받는 이유 중 하나는 중화사상입니다. 중화사상은 중국이 세계 문화의 중심이며 외국은 모두 오랑캐라는 사고방식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내에서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약화시키고 외부의 우수한 점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태국은 물론 중국만큼 국력이 강하지는 않지만 가끔 인도, 차이나의 주변국을 대할 때 문화적 우월성을 강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문화에 자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한 자부심이 다른 문화를 경시하거나 자만에 빠져 스스로의 발전을 정체시킨다면 결국 서민들의 삶만 힘들어질 뿐입니다. 부디 태국이 자신들의 훌륭한 문화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외국의 우수한 점을 수용해 중국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댓글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